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팟빵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밀보장에 사연이 소개됐을 때도 비보 듣고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비보를 듣고 와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의 친구 미니팸님이 100회차 우리를 살린 비밀보장 위드 볼빨간 지천명 요 편에 비보 출연 축하라고 써주셨고요. 최현땡님께서 115회 2024 마무리 문답 편에 비보 듣고 왔어요. 친구 얘기 들어주는 것 같은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종종 들으러 올게요. 라고 써주셨는데 아마 그 비보 방송 나가고 제일 상단에 있었던 게 이 마무리 문답이어서 여기에다가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또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필 미니팸님과 채연땡님이 비보 출연 축하 비보 듣고 왔어요 라고 되게 좋은 뜻으로 남겨주신 댓글에 누군가가 싫어요를 눌렀더라고요. 제가 비밀보장 방송 탄 게 배 아픈 누군가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인기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제 팟캐스트까지 찾아와서 굳이 싫어요를 또 누르신 거 보니까 사실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허그님께서 비보 듣고 찾아왔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싫어요를 누른 사람이 이것까지는 못 봤나 봐요. 어쨌든 비보 듣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댓글은 안 남겼어도 제 방송을 찾아보러 와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오늘 사실 평일이긴 하지만 다들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합창 연습을 또 하게 되어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 11시 반이 넘고 자정이 가까운 한밤중이고요. 오늘 녹음을 안 해놓으면 내일이랑 모레는 또 합창 총연습 총연습이라고 붙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통으로 연습할 수 있는 마지막 주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총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연습을 나가게 되면 또 이 방송을 만드는 시간이 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합창 연습 가가지고 노래를 전곡을 다 부르고 왔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로 잘까 하다가 눕고 싶어지기 전에 얼른 하나 녹음을 해야겠다 하고 책상 앞에 앉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해봤는데 저는 왠지 좀 그래가 편하게 자야 될 때, 푹 자야 될 때는 못 자면서 누워서 잠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또 폰을 손에 쥐고 그대로 스르륵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 녹음을 할 때에는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허리를 펴고 녹음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마음가짐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몸이 슬라임처럼 녹아버리기 때문에 책상에 똑바로 앉아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즘에 제목 보면은 제가 무슨 방송 하는지 거의 다 잘 아시겠죠. 옛날에는 제목을 정하는데 되게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제목만 봐도 얘가 뭐 하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과 동일하게 자아탄력성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막 검색해가지고 찾아온 테스트는 아니고요. 제가 한창 그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냥 정신과 검사 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링크를 줘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인 온라인 심리 검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혼자서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한 20-30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일 없으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인터넷 테스트가 필요한 시점에 오면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목록을 보면 검사명, 문항수, 검사 대상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학업진로 카테고리는 검사 대상이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일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나이 40을 먹어도 아직까지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도 그냥 순서대로 한 번씩 다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인터넷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내가 어떤 결과를 받고 싶어가지고 막 테스트를 해본다기보다 그냥 그 테스트 문항들을 하나씩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스스로 좀 알아보고 뭔가 또 내면에 나와 좀 더 친해지는 뭐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니까 아무 큰 의미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테스트 목록 가장 위에 있는 자아 탄력성 검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제목만 봐도 사실 무슨 검사인지 대충 알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뭐 저는 또 아는 얘기 맨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얘기 하러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전히 오늘도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아 탄력성 검사. 문항수 33개고요. 검사 대상은 아동 청소년 일반입니다. 검사 시작. 자아탄력성 검사.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간편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들어주세요. 자, 검사 예상 시간 5분이고요. 이 문항이 33개가 있고 그리고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다, 3번 그렇다, 4번 매우 그렇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얼마 안 걸릴 것 같긴 해. 1번, 나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표현하지 않는다. 전 표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는 배려심이 많은 편이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너 참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기적이어가지고 이기적이었던 게 아니라 남들이 자기들 손 더럽히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말들을 제가 대신 해주는 일이 많았어서 넌 참 네 생각밖에 안 한다 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들은 저한테 너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너 되게 섬세하고 사람을 잘 챙기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어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나는 배려심이 많은 편이다로 할게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줬어. 자, 3번 다른 친구들이 나를 잘 따른다. 이것도 진짜 호불호가 심한데 제가 성격 자체가 되게 극단적이어가지고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고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진짜 싫어해요. 네, 저 되게 극단적이어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잘 따른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히려 친구들한테 좀 따라가는 편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대충 그렇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그렇다. 5번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내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내색하는 편인데 잠깐만 나 지금 체크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 잘 도와주는 편이다. 그렇다. 반대로 체크를 했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내색하지 않는다. 나는 내색을 잘 해요. 나는 다른 친구들과 쉽게 친하게 지낸다. 네. 이번에 제 친구 결혼식 하러 천안에 내려갔을 때도 저는 혼자 갔잖아요. 그리고 혼자 오신 분들이 조금 계시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앉았었는데 저를 중심으로 혼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자, 7번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 때문에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다. 8번 내가 한 일에 자부심을 가진다. 좋은 일이면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겠죠? 나는 약간 신경질적이고 겁이 많은 편이다. 완전 그렇죠? 10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다. 이거 완전 그렇죠? 11번 내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나누어 쓰기도 한다. 저는 근데 빌려주는 거는 잘 모르겠고 완전 그냥 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나누어서 씁니다. 12번 나는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잘 해낸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실행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네. 호기심이 많은데 예전에는 제가 호기심을 표현을 하면 다들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그래가지고 호기심을 많이 죽이고 살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저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그 얘기했죠. 그 12월 3일 이후로 제가 지금 너무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잠을 자도 악몽을 꾸고 몸살도 너무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포기하거나 회피한다. 완전 그렇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완전 걸리죠.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 완전 심한 편이죠. 그다음에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할 때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매우 그렇다였는데 요즘은 그냥 보통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느낄 만큼 나는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늘 항상 언제나 흥분하고 들떠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느낄 만큼 나는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다. 이게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는 게 중심이겠죠? 그럼 저는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나는 주의 집중을 잘한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저 진짜 최근에 영어 학원 다니면서도 진짜 많이 느꼈는데 영어 학원 그 강의 시간이 처음에 문법 이론을 1시간을 달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듣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법이 좀 중요한 날에는 이론을 1시간 하고 잠깐 쉬고 이론을 한 3,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 2시간 정도를 바싹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강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교실에 들어가면 너무 주의 산만해가지고 계속 뭔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막 큰 소리가 나는 행동은 많이 안 하지만 어쨌든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분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손을 움직인다거나 발을 움직인다거나 제가 왜 저번에 ADHD 검사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되게 조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가만히 있질 못하니까 옷 속에 있는 배를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영어 학원에서도 계속 그래요. 주의 집중이 진짜 안 돼요. 나는 주의 집중을 정말 못한다.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보고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거는 그렇다.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이거 제가 뭔가 심리 테스트, 인터넷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항인 것 같은데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제가 옛날에 백 테스트 했을 때도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엄마에 대한 죄책감은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건 그냥 일상에서의 죄책감이라고 한다면 뭔가 제가 말실수도 많이 하는 편이고 되게 들떠서 행동 같은 경우에도 좀 과장되게 하는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잦아서 이불킥을 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또 엄청 죄를 지었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렇다? 조금 그런가? 조금 그렇고.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 제가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되게 여러 명이서 같이 뭔가 식사를 하러 갔을 때인데, 누구랑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때 코스트코 모임 때였나? 전 약간 그거 있어요. 예전에 트위터에서 한참 내 비석에 뭐라고 써 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웃기지만 우습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되게 그 웃음 강박이 있어요. 남을 좀 웃겨야 된다. 재밌게 해주고 싶다. 이런 강박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싶어 해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 해. 근데 제가 작정하고 뭔가 멘트를 던진다거나 만들어진 유머? 이런 거는 좀 잘 안 통하는 편이고 오히려 그냥 제가 일상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남들이 봤을 때에는 조금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유머 감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웃긴 말을 잘 한다기보다 허를 찌르는 말을 한 번씩 잘 하는데 그게 어떻게 좀 악귀가 잘 맞아서 웃음이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 내가 다른 항목들처럼 이거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네. 제가 되게 진짜 옛날에는 농담으로 웃음 코르셋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 이 항목 쉽지 않다.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 그래도 제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웃어주는 편이어서
매우 그렇다까지는 아니고 그렇다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가 많다. 아,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하죠. 근데 엄청 막 과몰입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는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것도 쉽지 않은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뭐가 있냐 하면 그래도 일을 완전히 망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한테 나를 믿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는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직한 사람이다. 그렇다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가 진짜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놀리거나 비난하면 쉽게 상처를 받는다. 나를 놀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난하는 거는 조금 상처를 받는 것 같긴 해요. 조금 그런 걸로 하죠. 그 다음에 나는 의심이 많아서 쉽게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불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정작 사람을 너무 믿어서 여전히 뒤통수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쉽게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다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나는 자신감이 많다. 나는 자신감이 없는데 있는 걸로 하자. 그래. 고집이 센 편이다. 그렇다. 투덜대거나 쉽게 토라진다. 요거는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 주변 사물을 창의적으로 바라본다. 아니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자주 괴롭힌다. 이 괴롭힌다가 장난을 자주 친다는 건지 정말 괴롭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주변인들이 저를 좀 괴롭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 이렇게 33번까지 끝났고요. 검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완료하시겠습니까? 확인. 당신은 현재 자아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그날 기분 상태에 따라 자아 탄력성이 높기도 하고 자아가 취약하기도 합니다. 자아 탄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좋겠지만 자아가 취약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자아 존중감 역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을 믿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보다 정밀한 검사를 원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분명히 아까 전에 그 자존감, 자신감 있다고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밑에 추천 상품 이렇게 되어 있네요. 16PF 다유인 인성 검사 구매하기. 네,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돈 주고 뭐 사세요 이런 내용이네요. 이건 근데 되게 검사 결과가 엄청 조금만 제공이 되네요. 다른 데는 그래도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재미가 없네요. 네, 오늘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짧게 녹음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동안에 자정이 지났어요. 12시가 지났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토익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이론을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절대 빠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진짜 악착같이 출석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어딜 가나 출석률은 항상 100%를 자랑하긴 하는데 출석만 하고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사실 7시에 우리가 합창 연습을 하러 갔어야 돼가지고 6시에는 집에서 나갔어야 됐고 그 전에 뭔가 공부를 할 거면 공부를 하고 집안일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이게 그래요. 오전에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면 1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밥 해가지고 또 밥 먹고 치우고 또 집에 뭐 좀 지저분한 거 정리 좀 하고 이러면 3시, 4시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꺼내놓고 있는데 예전에도 사실 제가 집중력이 그렇게 되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그 몸 상태가 막 몸살이 너무 오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녹음을 하는 거는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20분, 30분씩 앉아 있을 수 있는 건데 책을 펼치면 가뜩이나 재미없는 영어 공부를
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펼치면 길어도 15분 안에 하품을 하고 잠이 와서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그래도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흰자를 까디집고서 진짜 안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짜 너무 못 참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느니 그냥 누워서 자자 하고 누우면 또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제가 12월 3일부터 영어 학원을 나갔는데 마침 그날에 계엄이 터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신이 있다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늘 항상 언제나 내가 뭘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망치기 위해서 항상 꼭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12월 3일부터 영어 학원을 가기로 했고 영어 학원을 다녀왔고 집에 와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정말 겨우겨우 마음을 잡아서 책을 펼쳤는데 계엄이 터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남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아,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일이 평생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 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날 열심히 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겨요. 이것도 약간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건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첫 수업부터 열심히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뒤로 갈수록 힘들지 않아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첫 주에 제가 집중을 못하고 되게 강의를 흘려듣고 이렇게 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도 다 연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초반에는 여러 번 이렇게 막 반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3주차 정도 되니까 이거 첫 수업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얘기죠 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첫 수업부터 놓쳐버리니까 이게 진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나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되게 째깍째깍 잘해. 나만 버벅거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마음이 좀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학원을 출석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매일매일 단어를 50개씩 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요새. 근데 선생님이 단어 다들 어디까지 외웠어요? 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날짜에 잘 맞춰가지고 13회차 단어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오늘이 13일째 아마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일차 거 겨우 넘어가서 이제 3일차 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라고 물으시길래 손가락으로 3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13회차?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3회차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단어도 선생님이 우리 이론에 맞춰가지고 약간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단어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론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들 무슨 단어가 무슨 뜻이죠? 라고 하면 다 대답을 하는데 나 혼자 모르는 거야. 근데 쌤도 약간 나를 포기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첫 수업 때 단어 시험 막 치는데 제가 50개 중에 한 3개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토익 쳐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안 쳐봤는데요. 영어 공부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영어랑 담 쌓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제가 영어 단어를 50개 중에 3개밖에 못 썼으니까 좀 약간 아리까리한 눈빛으로 하겠나? 이랬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나도 하겠나 싶어. 나 스스로도 하겠나 싶어. 결국에 어쨌든 비싼 돈을 줬으니까 출석을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2달 과정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12월 27일에 12월 과정이 끝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처음에 상담했을 때 한 달을 끊으면 그냥 초보 과정을 한 번은 훑는 거고 2달을 끊으면 복습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저는 한 번 해선 안 돼서 2번, 3번 복습을 해야 되니까 2달 끊을게요 라고 하고 2달을 끊은 거였는데 이게 흘러가는 게 선생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한 달 과정은 초보 과정이고 2달 과정은 중급 과정이라서 두 번째 달에는 문제만 계속 푼다는데 나는 지금 이론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 지금도 솔직히 숙제로 내주시는 거 이론을 알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감으로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난 말 못해. 근데 초급도 다 모르는데 중급에 가가지고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나는 까막눈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솔직히 숙제도 오늘 30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진짜 20문제까지 풀고 나머지 10문제를 보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맞추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거의 10문제 풀면 한두 개를 맞춰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맞췄어? 라고 얘기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문법을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감으로 찍는 거지. 이래가지고 토익 시험 보겠냐고, 내가. 우리 12월 27일 날 마지막 날에는 모의고사 본대요. 나는 근데 12월 27일이 공연 바로 직전 날이어서 노래 연습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난 솔직히 말해서 12월은 텄다고 생각해. 그래서 12월 27일에 모의고사에 시원하게 한번 말아 먹어주고 1월에는 이제 합창 끝나고 마음 편히 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문법 정리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오늘 이거 테스트하고 20분 정도 녹음하고 바로 끌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편집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짧게 녹음을 해서 짧게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책상에 오늘 숙제가 펼쳐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았다고.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토익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진짜 되게 초보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질문 딱 했더니 선생님이 중학교 때 영어를 포기하면 이걸 모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습게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성적은 계속 우수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선생님들이 너는 영문과 가야겠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지. 근데 사실 영문과 나온 친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토익이 너무 힘드니까 물어봤어요. 영문과 나왔다길래 토익 쳐봤냐? 그랬더니 영문과인 본인도 토익은 정말 쓰레기 같아서 못하겠다. 정말 승질나서 못해먹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승질나는 게 아니었다. 좀 안심이 되었고 어쨌든 간에 그 토익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제가 완전히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모의고사도 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참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영어 시험을 쳤던 것인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고 정말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영어와 담을 쌓았던 그 공백이 정말 제대로인 것 같다. 원래 알았던 단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특히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진짜 초보에서 못 벗어나는 게 저는 영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완전 진짜 A, B, C, D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토익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 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가끔 저는 그 단어의 애매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관계대명사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나는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와닿질 않는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허들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단어부터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 공부에 깊이 빠져들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영어 얘기하기 싫은데 지금 앞에 책 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쨌든 네, 제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네, 이제 잘래. 너무 피곤해. 나머지 그 숙제 남은 10문제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지금 연습 갔다 와서 이 피곤한 머리로는 이 문제를 아무리 하나하나 뜯어봐도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합창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녹음을 할 예정이라서 12월 28일, 29일에 공연이 끝나고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영어 학원도 안 가고 특별한 일정도 없기 때문에 그날 제가 아마 녹음, 편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할 일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합창 공연 끝나면 할 일을 달력에다가 잔뜩 적어놨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로드 커피를 못 가가지고 어로드도 가야 되고 그날 녹음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계부가 제가 8월부터인가 밀려있어요. 그래서 가계부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토익 시험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토익 시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토익 시험 처음 치면 자기 신발 사이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200점 나오면 다행일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서 1월에 학원을 또 가야 돼요. 지금 생각만으로 답답한데 어쨌든 일단 바로 눈앞에 있는 합창 공연부터 좀 잘 끝내고 후련해진 마음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녹음을 길게 했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들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뭔가 약간 저처럼 평생 해본 적 없는 공부를 참 뜬금없이 하고 있다라는 분들 계시면은 그런 얘기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